매일 먹구름만 있을 법한 제 인생에 아내라는 밝은 빛이 와서 저는 숨통이 트여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지능이 아주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각자 가정을 가지시는 바람에 사이에 남은 전 혼자가 되었죠. 원래 미혼인 고모가 저를 길렀었는데 늦게나마 시집가 버린 후 저는 온전히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 없이 홀로 산 세월이 많은 편이라 외로움에 겉으로는 독소를 퍼부었을지언정 그래도 저를 친자식처럼 길러주셨던 건 진심이셨어요. 물론 할머니가 아버지의 재혼을 부추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 맡게 된 이유도 있긴 했습니다. 먼저 재혼한 엄마가 괘씸하셨던지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동네 차만 아가씨를 매일 들이밀었어요. 이 병구가 결혼할 아가씨 한번 만나보거라. 요 앞에 식당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애도 없고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다더라. 능글맞은 호라비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다리 놔줄 테니 얼른 만나봐. 그럼 재영이는요? 저는 우리 재영이 잘 키워줄 여자 만나야 돼요. 애도 안 낳아본 여자가 제 자식을 길러줄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얼굴이 못나더라도 인심 좋고 푸근하고 마음씨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 바로 네가 찾던 아가씨가 바로 그 아가씨야. 퉁퉁하고 인심 좋고 마음씨도 좋고 애만 안 낳았을 뿐이지 딱 네 이상형인 여자다. 너 그리고 상대방 애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니? 니애 내애 하며 싸울 거리나 더 생기기나 하지. 재혼은 보통 자식들 때문에 어그러지는 법이야. 보기 과해서 배부른 소리 말고 한번 만나보거라. 마침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등 떠밀려 할머니가 점찍어 놓은 아가씨와 마음을 통해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생전 모르는 여자에게 뺏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외모가 안 따라주고 퉁퉁한 여자가 결코 맘씨가 곱고 넉넉한 인심을 갖고 있다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인이 된 새엄마는 아이를 가진 것을 핑계로 하루가 다르게 살이 부러져 왔고 팥쥐 엄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게 못된 심보를 보이며 막대했습니다. 보기보다 여우 같은 구석은 있어서 아버지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주 태도가 달랐죠. 아버지는 순진하게도 그 여자의 수작질에 넘어가 버렸고 제게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 여자에 대해서 다 밝혀도 아버지는 도통 제 말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는 곧 나올 애 핑계를 대며 저를 진심으로 친자식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혹여나 질투 때문에 태어날 동생에게 못되게 굴지도 모른다고 슬쩍 흘리니 아버지는 눈 돌아가서 저를 다시 할머니께 내쫓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고모는 제게 새엄마가 아이 낳고 좀 안정되면 다시 보내겠다는 말로 위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여자는 여자를 안다고 이미 할머니와 고모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스캔을 끝낸 상태였고 아버지의 평안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만 모른 척한 거였으니까요. 재영아, 아빠가 좋은 사람이랑 재혼하는 거 축하해 줄 거지?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새엄마가 아이 낳고 좀 안정되면 우리 재영이랑 다 같이 살 거니까 조금만 고모랑 같이 있자. 고모랑 있으면 엄마랑 연락하기도 편하고 훨씬 좋을 거야. 알았지?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고모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채 할머니랑 고모랑 나름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고모는 전자부품 관련 회사를 다녔었는데 퇴근할 때 매일 번데기 소라, 과자 이런 것들을 사와서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불량식품이라며 뭐라 했지만 저는 공부하며 고모가 사올 간식을 기다리며 있었죠. 생각해보니 정말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고모가 어느 남자를 데려왔어요. 여기 이분은 고모부들 분이셔. 재영이 인사드려라. 고모도 드디어 40 넘어서 겨우 제 짝을 찾았네. 고모 구지해준 고모부에게 감사하며 잘 살아야지. 라며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고모부라는 사람을 높였는데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모는 퉁퉁하니 복스러운 맏며느리였고 빼짝 마른 멸치 같은 고모부한테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고모는 당시 노처녀의 최고봉이었던 44살에 시집을 가버렸고 저는 고모가 시집갈 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시집간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 정작 지 엄마가 시집갔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에휴, 참 누구 새끼를 막으려고. 할머니는 툴툴거렸는데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고 할머니는 사내 자식이 뭘 그리 질질 짜냐고 고모처럼 전혀 제 맘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연신 틱틱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구박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좋은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컸어요. 할머니는 고모와 다르게 제게 전혀 살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누구랑 함께 살든 학생의 본분은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엇나가지도 않았고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서울의 하위권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 마련으로 인해 한 학기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리저리 알바를 하며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알바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고 남들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도 못하고 제적당해서 고졸로 남게 되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카센터 배달일, 택배일, 서비스직, 마침내 돌고 돌아온 건 백화점 주차장 알바였는데 교통정리를 하거나 발렛일을 하는 게 제 주된 일이었더랬죠. 이건 갑질하는 손님만 없으면 정말 괜찮았어요. 가끔 발렛하다가 팁을 받기도 할 때면 횡재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질하는 손님을 만나면 정말 황당하고 기막힌 일들 천지였어요.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능글스럽게 받아치며 잘 넘겼지만 일을 처음 하는 초급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감당 못하고 고객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정말 서비스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마세요. 한 푼 두 푼 모으려고 얼마 안 되는 시급 받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라고 무시하고 갑질하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병납니다. 어쨌든 저는 특유의 넉살스러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그녀는 딱 봐도 40대 정도 혹여는 그 이상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국내에 몇 대 안 들여온 유명한 수입 외제차를 타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던지 몇 번이나 차를 뺐다 넣었다 하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익숙하게 발렛을 해드리겠노라고 배려심 있는 서비스를 드렸더니 안에 있던 사모님이 창문을 내리며 우아한 목소리로 고마워요. 여기 백화점은 처음인데 참 친절하시네요. 키 여기 있어요. 라고 곱게 말씀을 하시고 내리는데 역시 진짜 있는 집 사람은 뭘 해도 우아하고 교양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사모님은 꽤 큰 키에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고 부티나는 차림새였어요. 대놓고 화려한 게 아니라 단아한 차림새였지만 저는 백화점에서 아무래도 오래 근무한 터라 저런 제품이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는 알았죠. 저는 발렛해드린 후 키를 맡겼고 서둘러 퇴근을 위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 생신인지라 대타를 미리 심어 놓았더랬죠. 할머니는 곱게 피부 관리하시겠다고 제게 화장품을 요구한 통에 간만에 고모과랑 같이 해서 쓸만한 브랜드를 검색해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직원 통로로 나가서 다시 입구 쪽으로 들어와 화장품을 사려는데 마침 제가 발렛을 해준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이 계셨어요. 비슷한 화장품을 사러 오셨는지 물건을 고르다가 먼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아까 발렛 해주신 분 맞죠? 여긴 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오늘 가족 생일이 있어서 다른 분 대타 쓰고 왔습니다. 아, 가족 생일이요. 그랬구나. 그럼 아까 제 대신 발렛 해준 감사의 의미로 제가 가족 생일분 선물들 좀 골라드릴까요? 그럼 감사드리죠. 제가 여자 화장품에 대해선 잘 몰라서요. 주름 완화 제품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미안함에 말끝을 흐리자 사모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화장품을 골라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화장품은 무슨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링클 케어 제품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수입 화장품 코너여서 그런지 링클 제품 세트를 사려 하니까 거의 돈 100만 원이 우습게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랑 고모 것까지 사려면 거의 제 한 달 월급 육박하게 나가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어디서 귀동냥에서 들은 아이크림을 개당 20만 원 좀 넘게 2개를 사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사모님이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세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며 제 손에 건네주는데 이게 무슨 과한 친절인가 싶었습니다. 이거 아까 절 도와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가져가서 선물 잘 해드리면 좋겠네요. 아무 말 말고 기쁘게 받아주면 저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행여 제가 가타부타 미안함에 안 받을까 싶어 이런 지하에 선수를 치는데 저는 수백만 원 하는 화장품을 2세트 다 덥석 받고 그냥 입을 씻을 수가 없어서 제 연락처라도 남겨드렸습니다. 저 사모님, 만약 저희 백화점에 또 찾아주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미리 발렛 대기를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좀 촌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라고 얘기를 하자 사모님은 제 연락처를 보며 끄덕이며 웃으시더니 고맙다고 말하고는 쇼핑을 즐기러 유유히 명품관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친절 하나에 값비싼 화장품을 얻게 되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고 실제로 고모와 할머니는 그 화장품을 받고서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특히 할머니는 요즘 부쩍 주름이 많아지셨다며 고모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시고 계셨는데 제가 선물 드린 화장품이 명품인 걸 아셨던지 거울을 보며 바르시더라고요. 아유, 비싼 게 좋긴 좋네. 고맙다. 잘 쓰마. 이렇게 비싸 보이는 화장품을 세트로 사오다니. 네가 요새 돈을 잘 버는 모양이구나. 고모는 기뻐하는 할머니와는 달리 제 주머니 사정이 걱정이 되었던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함부로 턱턱 사면 안 되는 법이야. 아, 알만한 녀석이 왜 그럴까. 다시는 어른들 선물 이렇게 비싼 거 사지 말아라. 어차피 다 늙어가는 처지에 아무거나 바르면 어때? 그러자 할머니가 오히려 고모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얘가 어디 고리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요새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해. 다 늙어가는 처지라니. 나이 들수록 더 꾸며야지. 여자 아니겠니? 너도 좀 꾸며라. 살도 퉁퉁하고 피부도 늘어지고 이래서야 고서방이 딴 데로 눈 돌리지 않겠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있는 말 아니다. 나중에 고서방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꾸밀 줄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데 할머니는 어디서 누구의 말을 들었던지 언젠가부터 본인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빠랑 고모랑 힘들게 키우셨는데 다들 출가시키고 나서 할머니 인생을 찾고자 했던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모에도 관심 가지게 되고 좋은 분이라도 따로 만나시는지 유독 외모를 꾸미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손주인 절 그토록 미워했던 아빠의 부인인 며느리하고도 잘 지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와 할머니는 전생의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를 과시했습니다. 그간 어려워서 여자로서 곱게 단장을 안 한 거였지 형편만 된다면 언제든 여자로서 제 인생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제 고가 화장품 선물을 시작으로 제가 생활비로 드린 카드에 대한 소비를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돈을 잘 버는 줄 아셨나 봅니다. 할머니의 날로 들어가는 카드값 지출에 한숨을 쉬니 제 표정이 일하면서도 드러났는지 프로답지 못한 부분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제게 고가 명품 화장품을 선물해 주신 사모님께요. 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방문해 주신 사모님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제게 미안한 듯 열쇠를 내밀며 발렛을 부탁하는데 저는 쇼핑하시기 마음 편하게끔 먼저 내리시라 에스코트 해드리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안 가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디서 커피를 사오셨는지 제게 건네셨습니다. 목마르죠? 지하에서 자동차 매연 속에 근무하려면 힘들 텐데 마시면서 일해요. 근데 그보다 요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오다 가다 계속 봤는데 얼굴이 많이 굳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언제 제 표정을 확인하셨는지 정말로 절 걱정해 주는 듯 위로해 주시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줄 것만 같은 내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그냥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요.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사모님. 라며 커피를 받아들자 사모님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서 맴돌며 주춤거리는 듯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나머지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사모님께서 절 붙잡으며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나랑 같이 저녁이나 할래요? 전부터 만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내가 사실 뒤늦게 대학원을 다녀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비스직과 마케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거리낌도 없고 의심도 없이 알겠노라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거절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응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저녁까지 사주신다니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분은 마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왔다기보단 저를 만나러 오신 분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들뜨고 좋았던 것은 왜였을까요? 가족도 내게 신경을 안 써주는데 사랑받지 못하며 자란 내게 타인의 관심은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퇴근 후 사모님과 함께 차에 동승하여 어느 양식집에서 내렸고 TV에서나 나왔던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싸한 외제차에서 내리고 사모님과 함께 가게 안을 들어가니 모든 사람이 제게 시선을 쏟는 것만 같았고 저는 묘한 승리감에 취해 어깨가 으쓱해져서 종업원이 안내해주는 뷰 좋은 자리에 앉았지요. 사모님을 잘 아는 분이신지 익숙한 듯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고개 숙여 인사드리는데 저는 그 덕분에 정말 생전 구경도 못한 멋진 요리와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석사 논문에 도움이 되려고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와 이것저것들도 뽑아갔는데 사모님은 제 정성을 보시고 그저 웃으시고는 원래 하던 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올해 47살인데 남편이 5년 전에 지병으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내게 먹고 살 걱정 말라고 이토록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는데 정작 피부치는 남겨주질 않았네요. 서로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아이라도 좀 낳고 살았으면 좋았을걸. 아쉬움이 있어요. 라며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재산적으로는 뭔가 다 가지신 분 같았지만 외로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아 딴에는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께 나와 똑같은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저는 사모님의 말을 들어드리며 맞장구도 쳐주고 최대한 그분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하거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진심이 와닿았던지 그분이 미소를 띠더라고요. 간만에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한 건 재영 씨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모두 내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괜찮으면 우리 친구 할래요? 나처럼 늙은 친구 받아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놈을 아름다우신 사모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제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정말 너무나 고마워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저희는 종종 시간을 내며 만났고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참 공통점도 많았고 닮은 점도 많았어요. 사모님께서는 신데렐라셨더라고요.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셨는데 돈도 좀 있고 따뜻한 마음씨의 남편을 만나 지금의 사모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랑이 지극하신 것 같았고 얘기 끝에 떠나간 남편을 위해 눈물 짓는 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사모님과 오묘한 감정에 들어서게 되었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모님 이상의 누님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나이 불문하고 남녀 사이였기 때문에
묘한 정적이 흐를 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띠동갑 이상의 연상녀였지만 4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젊어 보였어요. 사모님의 저에 대한 배려와 마음 씀씀이에 저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사모님께 든 특별한 감정을 숨기기에는 전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사모님 역시 제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지 우리는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녀와 있으면 참 행복했어요.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고 따뜻했으며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곁에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능글맞은 구렁이 같은 새엄마도 할머니를 거들었지요. 너 요새 연애하는 사람 있냐? 어떤 여자냐? 너 장가간 다음에도 날 모른 척하지 않을 여자인 거지? 내가 젊은 청춘 다 허비하고 널 키워준 시간이 몇 년인데 알아서 용돈이나 생활비는 내놓을 여자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를 보면 열을 낳는 법인데 부모한테 잘해야지 너한테도 잘할 여자 아니겠니? 그래. 얘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이고 다들 잘 모셔야 하는 여자랑 결혼해야지. 나 봐라. 얼마나 우리 어머님께 잘하니. 그러니까 네 아빠가 나한테도 잘하는 거고. 우리한테 언제 함 데려와라. 여자는 여자가 가장 잘 보는 법이지. 라고 앙칼스럽게 얘기하는데 할머니나 새엄마나 참 그 밥에 그 나물이더라고요. 특히 할머니는 당시 제 청춘을 찾겠다고 한참 열을 올리고 계신 와중에 취미활동에도 매진하시고 친구분들이나 남자친구분들이랑 어울리시면서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바쁜 삶을 사시고 계셨습니다. 하며 거의 고모나 제가 번 돈으로 충당을 하시고 계셨는데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모하고도 한참 분란이 일어나고 고모는 고모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할머니는 전혀 이 사실에 개의치 않고 본인 생각만 하셨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사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나도 고생길에 휘말리게 하는 것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가족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사모님께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점차 카드빚도 들고 제 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 자꾸 불어나자 할머니께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냐고 한마디 했다가 할머니는 한바탕 뒤집어 엎으시며 며칠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셨고 제가 싹싹 빌고 겨우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며 어떻게 알아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바래다 주시고 가는 걸 보셨는지 제게 캐묻더군요. 나이가 좀 들은 여자이던데 돈이 꽤 많은 모양이더구나. 어느 집안 여자냐? 혹시 유부녀를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요새 세상에 돈이 최고야. 나이 좀 많은 거 흠이긴 하지만 돈으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해. 그걸 흠잡아서 이 할미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 보거라. 나는 옆편 애들 다 자식들 수발받으면서 아파트에 사는데 나도 이런 낡아빠진 주택 말고 삐까뻔쩍한 전망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머니 뜻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녀와 별 사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그만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할머니가 제 인생에 큰 해를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떠나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놈의 키워준 정이 뭔지 떼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곤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재영씨,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하신 후 날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 멀쩡한 총각 만났는데 거저 만나면 되겠냐고. 돈은 얼마나 있는지, 혼수는 얼마나 해올 수 있고, 집은 몇 평짜리를 가져올 건지 대놓고 말씀하시면서 윽박 지르시더라고. 당신이 평소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길래 그러시는 건지 기가 막혔어. 물론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나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었는데 왜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이 어린 게 그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네.
우리 사이 아무래도 좀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는데 저는 그녀를 붙잡고 난 모르는 일이라며 미안하다고 제발 날 떠나지 말라고 나는 할머니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쉴 새 없이 통곡을 해대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심정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웠던지 그녀는 그 이후로 연락이 점차 뜸해져 갔어요. 안 보니 그녀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저도 모르게 연락을 했지만 안 받기 일쑤였죠. 다시 돌아오는 회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차 삶의 활력을 잃었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사이가 이렇게 된 모든 게 할머니 때문 같았어요. 할머니는 가책도 없으셨던지 제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금세 눈치채고는 새엄마랑 짝짝꿍 치고 절 닥달하더라고요. 너 요새 그 여자 안 만나냐? 결혼을 하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서둘러야지. 다들 애뜬 나이에 새 신부 되는데 주름 짜글짜글한 얼굴로 웨딩드레스 입는 것도 못 볼 꼴이란 걸 모르는 건가? 그러게 말이에요. 어휴, 얼굴도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돈 많은 게 좋긴 좋더라고요. 나중에 재영이 그 여자랑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같이 그 여자 다니는 곳에 회원권 끊어서 같이 다녀요. 재영이 너 새엄마도 엄마인 거 알지? 그 여자한테 우리가 누군지 확실하게 못 박히게 얘기하고 깍듯하게 대하게 해. 그렇게 팔자 센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지 나중에 너도 살기 편하다? 보니깐 그 정도 살면 주위 인맥들도 상당할 텐데 나중엔 네 동생 일자리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 좀 해봐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안 그래?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는데 정말 저 역시 말문이 막혀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한마디에 순간 감정이 복받쳐서 터져나와 크게 감정을 보이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요, 미쳤어요 제가 그렇게 하게? 저 그 여자랑 끝날지도 몰라요.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사모님을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만나서 혼수며 집이며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저 그 여자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할머니가 대체 뭐길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라고 말을 하자 할머니는 기가 막힌데 되려 제게 뭐라 하시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뭐야? 늙은 여자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젊은 남자를 만나는데 당연히 우리도 챙길 건 챙기고 받을 건 받아야지. 어휴, 그 여우 같은 것이 재산 뒤로 감추려고 너한테 우는 소리 한 모양인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할미 말 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차라리 그딴 늙은 여자 말고 더 좋은 여자 내가 소개시켜주마. 젊고 예쁘고 능력 많은 여자 아주 수두룩해. 그러자 새엄마가 어이없게 할머니를 보면서 눈치 없게 끼어드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을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여자가 왜 재영이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요. 솔직히 재영이 학벌도 없고 지금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알바 생활만 전전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 여자한테는 찾아가지 말랬잖아요. 재영이 너 그 여자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 그 여자 완전 로또인데 그 여자 안 잡으면 우리 집안은 완전 다 망하는 거야. 알아? 두 분 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나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됐는데 왜 할머니랑 새엄마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놓냐고요. 두 분이 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 입혀요? 나 두 분 도저히 용서 못해요. 이번에야말로 다신 보지 않을 거라고요.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니 할머니는 제 뺨을 치시며 늘 같은 수법으로 저를 올가매려고 통곡을 하며 손주 키워놨더니 이런 험한 소리나 듣는다며 씩씩대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고요. 그리고 고모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모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뭐 투자를 한답시고 고모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아주 폭망한 것 같더라고요. 입 싹 씻고 고모 연락 모른 척 하다가 엄마한테 그 돈 다 받을 생각이었냐고 되려 화내고 그걸로 인해 고모부한테 들켜 크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이가 악화될 만큼 악화돼서
크게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현재 돈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데 고모도 제 인생도 이렇게 만든 할머니가 정말 너무나도 미웠어요. 고모도 같은 마음이었던지 아예 의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할머니랑 연락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할머니한테 끌려다닐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고 저는 백화점 근처에다 방을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간 제 카드는 다 정지를 시키고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치시고 손주가 할미를 버린다고 드러누워 온갖 제게 개망신을 주었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백화점에서는 제게 주의를 주며 개인적인 생활 단속 좀 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제 직장을 잃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세상에 천벌받을 손자였고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아내는지 다 뒤집어 엎고 할머니랑 새엄마가 한바탕 행패를 부리고 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또 이사를 가야 했고 지긋지긋한 할머니랑 단번에 연락을 끊어버린 후 숨어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사랑했던 여자와도 정리가 되었고 행여나 그녀에게 찾아가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이별의 의미가 담긴 긴 장문의 이별 문자를 보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지막일 것만 같았는데 제 장문의 문자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재영씨. 그동안 잘 지냈어? 제가 힘든 만큼 그녀도 힘들었던지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괜시리 그녀가 안쓰러워 눈시울을 붉혔고 그녀도 마음이 약했는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한참이나 말없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녀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재영씨, 당신 맘 나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전에 말했었지? 나 역시 가난한 집안 딸로 태어나 살다가 잘 사는 남편 만나서 지금의 내가 된 거라고. 그때 부잣집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우리 친정 부모님들, 형제들 다 내 덕 보겠다고 덤벼섰어. 남편도 처음에 처가 식구들인지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점차 도가 지나치고 바라는 게 커지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 친정 식구들 다 끊고 여태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후회도 많이 있고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해. 그치만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만약 재영씨가 나와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재영씨 역시 가족들이랑 끊지 않으면 당신과 미래를 함께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하게끔 만들어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녀를 이해하며 내 곁에 있어달라고 그녀의 뜻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고 애원했습니다. 그만큼 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할머니와 새엄마라면 미운정 고운정 다 떨어진 상황에 망설일 이유도 전혀 없었더랬죠.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그녀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반년 정도 있다 단촐하게 지인들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한 후 혼인신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식 날에도 분명 제 편이었던 고모만 초대드렸는데 어떻게 말이 나갔던지 할머니와 새엄마, 심지어 아빠까지 와서 저더러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리 사람을 써서 그들을 물리쳐서 결혼식에 아무 지장이 없게 하고 그 후에도 저희 집을 몇 번이나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아내가 된 그 사람이 워낙 단호하게 맘먹고 쳐버리니 그들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지 설설 기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애쓰며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통할 리 만무했죠. 그렇게 가족들과 의절하고 오직 고모만 챙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그런 늪에서 구해준 우리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저는 앞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아내는 뒤늦게나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기 위해 현재 저와 산부인과를 다니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가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저는 아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거고요.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 혹여는 남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흙탕에서 살아갔던 저를 빛으로 이끌어준 아내를 위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